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감사합니다. 먼저 그 근황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요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저는 건강하게 평소에 활동하는 대로 사업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포항의 대표 단체를 할 수 있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네. 지금 맡고 계시는데 우리 단체 이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982년도에 우리 지역에 정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한 10분이 포소코가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 많은 이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포항 촉진회라는 이름으로 10분들이 모여서 발기를 했습니다. 지금 10분의 그 포항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초대 민선시장을 했던 박일천 시장님이 초대 회장을 맡고 국회의원을 요즘 하셨던 하태환 의원님 그리고 포항상공회소 강신우 회장님 등 이런 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포항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현재 43년째 약 150명의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면서 포항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회장님 명의로 해서 이제 정부에다가 우리 이제 철강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였는지 오늘 산업부에서 그렇잖아도 우리 포항 등을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정부에다가 먼저 건의하신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는 우리 김정재 이상위원님 또 이상위원님이 아마 대표가 발의돼서 우리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그리고 우리가 포항 지역의 스틸 즉 이야기해서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서 정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했죠.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국회라든가. 근데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포항이 철강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신 대로 중국의 저가 철강이 과잉 공급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50% 철강 분야에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이 중요한 산업을 살려야 된다. 이게 기업 자체가 하기로는 힘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오늘 공고가 됐고 참 다행히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금융해제라든가 또 정책금융 지원, 또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 또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책이 있는데 실질적인 저희들 볼 때는 전기료 인하 같은 것을 바로 해서 경영에 직접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아마 우리 포항시의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간단체 발전협의회에서도 거기 발맞춰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계속 일을 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이제 철강 산업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제 포항제철소도 있고 또 현대제철도 있고 근데 두 곳들 포함해서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지역 철강 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보실 때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생산량을 줄일 정도로 수요 공급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중국의 품질도 좋아지면서 가격이 저가로 도르는 중국의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려면은 결국 고급 철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특선택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기술 투자와 여러 가지 분야인데 이건 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감 중심으로 가야 중국을 벗어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관세가 있다 할지라도 고급감은 결국 필요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전기료를 한전도 그때는 일반 가정에 다 인상하는 계획이 세웠다가 전체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겠다고 생각하고 산업용만 올려버렸어요. 그 기업이 전기료 부담이 너무 늘어납니다. 아마 현대제철도 제강이거든요. 제강은 전기입니다. 전기의 공급이 절대되고, 포스코도 결국 전기가 계속 부족해서 사들이고 있고 한데, 광양제철소 같은 데는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자체 소모가 되니까 광양하고 포스코하고는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전기료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7, 8천만 원 정도가 포항제철소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은 정부가 산업으로 쪽에서 전기료 인상을 인하시켜주고, 또 전기 관계는 정부가 다른 데 지어서야지 기업에다 자꾸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이 풀려져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좀 지역 경제, 지금 도심,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실들도 지금 많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위한 뭐 어떤 근데 이게 방안이나 뭐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결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포항이 인구 60만, 70만을 보고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기본계획을. 그 재정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외곽 지역에다가 주택을 건립해야 그 수요 인구를 충족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대비해서 그 지역을 좀 더 주거지역으로 많이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구는 안 늘어나고 새로운 아파트는 거리로 가니까 도심은 공동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왜 보면 도시계획에 대한 하나의 산물로 봐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심에 이 산업, 상업시설에 들어오고, 또 아니면은 뭡니까, 일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고, 특히 포항은 철강이 어렵고 하니까 결국 철강 의존도만 우리가 한 78%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철강 산업을 다시 살리는 쪽에 비중을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경제 시장이 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2차 전지도 지금 준축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야 되고, 특히 우리는 R&D가 잘 돼 있잖아요. R&D 쪽에 AI, 또 다른 산업들이 앞으로 포항을 받쳐줘야 포항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 수 있다. 그거다가 하나 더 붙이면은 포항은 천혜 관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 산업의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좀 이게 소외된지 몰라도 천혜 해안이 있고, 또 이번에는 국립해양박물관이 지정된다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 이 관광 산업, 특히 이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고, 또 영일만 대교 나아지게 되면은 이 대교하고 연결되는, 또 이 컨벤션 센터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 해양 관광이, 또 리조트 뭐 뿐만 아니라 마리나 사업 등, 뭐 심지어 케이블카도 이렇다 하니까 포항을 새로운 관광을 활성화해서 좀 침체된 경제를 돌리는 방향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까지 역임하셨던 터라서 그러신지 뭐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영일만 대교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곧
착공된 걸로 알았는데 이게 뭐 예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지역 단체에서도 사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장님 생각하십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영일만 대교는 한 20년 전부터 대교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사업 요청을 하고 등등을 해서 매년 예산은 그 사업 자체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매년 50억 써 계시니까 정부 예산을 한 500억 하면은 도로공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한 4천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해서 곧 착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많고 또 사실상 그렇게 봤는데 이게 사업 확정은 기재부가 합니다. 그 기재부는 저희들은 예타가 없는 사업을 하는데 예타가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돼서 과단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재부가 좀 회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중앙부처인 교통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사업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몇 가지 있는 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예 이 횡단 도로는 없고 대교는 없고 내륙 지방에 한다는 설까지도 있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건 뭐 시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완강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대교를 놓고 뭐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야 된다 하는 점이 있고 원래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이걸 해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박희정 지역 그 위원장이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네. 이 사업을 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일수록 빨리 정부는 안을 구체적으로 내고 그 뜻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시민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 방향에 힘을 붙여서 한쪽으로 힘이 가면은 저는 이 사업은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또 뭐 누구 원망하는 탓으로 돌리고 이런 거 하면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회의적일 때 이거를 설득치고 이해시키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5-26년도 사업에는 분명히 이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네. 일부 삭감됐다. 삭감은 왜냐하면 원래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봐서 불용 처리가 된 거지. 네. 이 사업이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불용 처리된 건 아니다는 거. 삭감된 건 아니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현 정부나 또 우리 그 정치권에서나 시나 그대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2026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확정될 거냐 확장이 되어서 가속을 붙이면은 저는 2026년도에 착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속 우리 발전협에서도 그 방향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건의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최근에는 그거 보니까 기존 그 해상으로 가는 안과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륙으로 가는 안에 한 중간쯤인 무슨 대한 노선 얘기도 또 나오면서 약간 저도 이제 그 정확하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원래 원하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아는 거 그냥 설로만 이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울산 삼척간 고속도로 축 중에 영일면 대교 고속도로 축입니다 이게. 단순한 대륙이 아니고 용어는 고속도로의 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중에 그 미군 기지가 오천에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는 물자를 공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부대 역할이 있는 말이에요. 그럼 물자 수송은 해송으로 오니까 예를 들면 다리가 그대로 나왔을 때는 다리가 만약에 파괴되면은 이동이 중단된다. 그렇죠. 그 방안으로 반은 교각으로 갔다가 반은 지하 터널로 가면은
들어가도 문제 없다는데 이 GR 터널 가서 올라가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정부 측의 회의적이다는 거예요. 예. 점수도 안 나오고 예타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마 해군 기지 이동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않고 중간에 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교각을 놔 가지고 영일만 여기 우리 환요까지 오면은 뭐 그게 한 4km 된다는 설도 있고 기존은 뭐 한 8km다 이런데 그래 되고 거기서부터 그럼 기존 도로는 새로운 도로를 뭐 우리 울산 포항 뭐 램프죠. 거기에서 이까지 연결되면은 물동량 이동이라든가 뭐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러게 됩니다. 관광 인프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되는 방향으로 그 되는 방향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는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래 되면 앞장서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뜻에 따라서 강력하게 예산 요구하고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진다고 봐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발전협의회 이제 하반기 올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선진 도시라기보다는 어느 도시는 어떻게 좀 이렇게 관광 산업을 만들었냐. 그리고 우리 대교 부분은 저희들이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원들을 가지고 집중 영양교육 강화를 위해서 현장 집중 가볼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케이블카 산업이 잘 된 도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가서 우리 가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또 마리나 시설을 잘해서 우리 포항의 마리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우리 직접 가보면서 하는 문제. 또 대교도 그가 대교도 어떻게 되고 그 대교를 통해서 어떤 인프라가 형성됐고 어떻게 산업이 발전되느냐 하는 방향도 보면서 우리 시에다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회원들 이제 우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교육 불행과 현지 답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현재는 제도권에는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또 시가 있고 하니까 과거에 저희들 역할이 그런 지방자치가 없을 때는 뭐 대표성을 갖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회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그 제도권 안에서 모아놓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정부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계속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내서 하실 수 있도록 D팀을 시민의 뜻을 D팀을 모아주는데 영향을 집중해야 돼. 이래야 포항의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하지 않겠냐. 이런 데 대해서 집중을 할까 합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우리 시민들께서 회장님 너무 잘하시는 분이신데 뭐 시의원, 시장 하시고 정무 부지사 하셨고 경북개발 관광개발공사 사장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이렇게까지 오시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 뭐 이렇게 당직도 주요 당직도 많이 맡으시고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 되면 이제 지자체 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회장님도 사실 자천 타천으로 후보 주요 후보로 지금 거론도 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내년 뭐 선거 출마 계획 같은 건 혹시 없으세요? 우리 방금 질문하신 대로 저는 정말 포항 시민들에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제가 3선을 하면서 선출이 됐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의장도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의장을 평생 소원으로 갖고 활동하는 분인데 저는
정말 많은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2차례나 의장을 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로 가서 활동을 봉직을 했는데 저는 몰랐는데 기초의원 출신으로서 정무부지사는 제가 처음이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퇴임도 하면 정무부지사 퇴임이 제가 보니까 한 12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도 없답니다. 기초의원.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정부사를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기초하고 광역이 다른 지역이 또 돈은 주로 중앙정부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국회하고 교류해야 되고 이런 큰 역할하고 기초단체도 하지만 도학은 또 돈은 또 다른 그런 활동 반경이 넓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미만으로 하면 다 교체가 되는데 저는 3년 가까이 하면서 보람도 가졌고 또 성과도 많이 냈고 특히 제가 할 때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의 낙동강 사업 본부장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의 50%는 넘는 게 낙동강 사업입니다. 강은 4개 사업을 하지만 낙동강 사업이 전체 사업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본부장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나름대로 보람을 가졌습니다. 또 공사도 제가 왜냐하면 경북 관광공사가 정부 공기업으로 있는 거를 지방 공기업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뭐 지사님 방향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관광도 지방이다.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각 지방공사가 관광공사로 전환되면서 지역관광 특성을 살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도 필요하다 해서 그걸 하는데 제가 그 인수에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지역에 큰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를 됐습니다. 초대 인수를 하는데 교육이 했으니까 제가 인수단장 성격인데 초대 사장으로 가서 뭐 그때 뭐 엄청난 적자였어요. 그 적자 회사를 빨리 가서 정상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명감을 갖고 가서 제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아픔도 많고 또 함께 해준 직원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골프장 경영도 뭐 완전히 쇄신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특히 저는 이제 지진 때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을 지열발전소 물주입으로 인해서 촉발 지진을 만들었다고 하는 정부 발표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시민들이 1년간 노력했습니다. 그게 결국 그 결론을 얻어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지원해야 되니까 그 특별법을 만드는데 1년 안에 특별법이 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된 법이 그때 야당이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당 때 그게 쉽게 찬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콘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다시 피해 조사를 받아가지고 한 5천억 정도 직접 피해 금액을 지불하고 보상을 하고 또 포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럼 그런 나름대로 이제 보라. 그때 우리 지역 발전 협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발전 협의가 그때 이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이대공 전 회장님, 허상호 회장님, 그다음 김재동 상임회장 이 네 분이 공동 의장 맡아서 모든 경비 비용은 우리 5사람이 다 부담했습니다. 시로나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안 받았습니다. 5사람이 거금을 내서 모든 비용을 들면서 이 사업을 하니까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좋은 경험을 포항시의 접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맡아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그런 이야기는 있다는 걸 들었어도 저는 아직까지 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은 제가 시민 앞에 떳떳이 한번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그러면 시민들께 인사를 좀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상가에 가면은 공실이 30% 40% 넘는 곳도 있고 정말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하면서 특히 식당 하는 분들 손님이 넘쳤는데 하루에 한 테이블 받는 날도 있다 할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 근로자들은 물가는 오르고 반면에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또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러 가지 재산을 좀 갖고 있어도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포항의 현실입니다. 이때일수록 시민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힘을 지혜를 모아가 이걸 극복하는데 지혜가 모아질 때도 삽니다. 그래서 크게는 철강 이 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 힘 실어 주셔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장, 우리 시 중심으로 모든 새로운 또 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하면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한데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포항의 하나의 대표 도시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포항에서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적은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 길이 아니고 역사가 됩니다. 그 희망을 꼭 가지고 함께 가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